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TAT 또 2급이죠. 58회 이제 기출문제. 자, 앞 시간에서 이론 문제 풀었으니까요. 이제 실기 시험, 실기 문제를 풀이해 볼 거예요. 실기 문제 풀이부터 할 건데. 자, 뷰티 플러스로 회사네. 이 회사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실기 문제 풀어 볼 건데, 일단 뭐 설치부터 해야 되니까요. 자, TAT급 설치하면 되고. 자, 이렇게 뜨면 당연하게 여기서 감독관 확인 번호에 자, TT급이니까 요 라인이 거죠. 요 라인에 58회니까 KB 3번, KB 3번을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KB 3번에서 시작 누르시면 자, 화면은 실행되었고 자, 요 화면에 자, 당연하게 우리가 인내까지 문제. 자, 요거죠. 자, 실기 문제 풀 건데 1번 거래처 입력부터 자, 봅시다. 1번 3만 원 초과 거래처에 대한 경비 등 송금 명세 작성이죠. 자, 자료 있고. 그럼 경비 등 송금 명세이기 때문에 자, 이분. 자, 이 사람에 대한 자료가 들어갈 거고죠. 자, 이게 다 넣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이건 내 본인이 공문은행 보통요금에서 찾으신 금액이니까 여기서 계좌이체했네. 자, 설명. 공장 시설 확충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했대요. 땅 샀죠. 이거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산 건데 자, 난 토지를 취득하고 구로부동산 중개에 중개 수료를 지급했다. 자, 근데 문제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중개 수료는 취득 시 재비용이죠. 취득 시 재비용. 그 과목이 토지죠. 예, 토지다 보니까 당연하게 뭐다 얘는 분기하면 차변의 토지가 되죠. 토지가 되고 대비 뭐야? 예, 보통요금에서 분명되겠죠. 그래서 자산을 취득할 때 가는 기본적으로 자산을 취득 시에 들어가는 취득하기 위한 취득 재비용들은 취득가에 포함하게 돼 있죠. 그 참에 터지고 대면에 보통 예금에서 물론 국민에 찍어야 되겠죠. 자료 1은 공급자 정보이며 해당 사업자는 경비 등 송금을 제출 대상자에 해당한다. 자료 2는 토지 중개주로 계좌 이체 내역이다. 봤었고 자 1번 거래절의 입력은 분계란 얘기죠. 그래서 찍고 일반 인표죠. 하셔서 날짜는 1월 10일이죠. 자, 날짜는 자, 1월 10일. 자산의 분기하면 차비는 3번에서 토지 치시면 나오겠죠, 그죠? 네, 토지 선택하시고 자, 금액은 120만 원. 그 대변 몽땅 보통 예금. 그래서 거래처는 누구? 국민은행이죠. 네, 국민은행에서 물론 보통 여기 120만 원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경비 등 송금면 작성하랬으니까 찍고 여기 있죠. 이거 요놈 찍어서 그러면 요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영수증 수취 명세나 경비 등 송금 명세는 상대방 회사죠. 상대방 회사. 예, 공급자 정보 이걸 보면 주면 되죠. 거래일자는 이게 22년 문제, 22년 기준 문제이기 때문에 22년 1월 10일. 자, 법인명은 구로 부동산 중개라고 치면 되고, 자, 성명은 이봉준 치고, 자, 사업자 번호는 1072 하나에 21510. 자, 거래 내역은 수수료죠, 수수료. 자, 거래 금액은 120만. 자, 송금 일자는 당일이죠. 2022에 자, 그다음에 까지네. 0110. 자, 그다음에 코드는 항상 은행명 앞에 있는 코드는 은행 코드죠. 그러니까 어차피 은행 코드 우리 못 외우니까 검색하셔야 되겠죠. F2번 하시면 나올 거고 이게 우리 회사 은행이 아니고 상대방 은행이니까 우리 은행이네 그지? 우리 은행 안 보이네. 우리 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검색되고 자, 계좌번호는 52-215153-800 치면 작업이 끝이 나겠죠. 이렇게 넣고 장 닫으시면 저장하셔야 되겠죠. 자, 잘 끝났고요. 다음은 2번. 자, 어음인데 볼게요. 매입자 성수 매입의 외상 매입 중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했다. 당연하게 외상 매입금 대신에 뭐라고요? 어음을 발행해 줬단 말은 당연히 뭐라고? 외상 매입금을 어음으로 갚은 거죠. 자, 그러면 자면에 뭐 외상 매입금 1,000에 대변에 지급음 1,000인데 자, 수행 가지고 보니까 얘는 전자어음 등록부터 있는 거죠. 항상 우리 문제 풀 때는 문제풀이 나오는 순서대로 그럼 어음 등록부터 하면 되겠네, 그죠? 날짜는 2월 10일 가서 할게요. 2월 10일. 자, 어음 등록 찍고 열리면 자, 어음 수령일은 2022 0210.
자, 어음은 이게 전자기 때문에 그냥 어음은 약소음이랬죠. 그죠? 전자는 4번이고. 자,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죠. 번호 나오는데 98000. 이 번호 치면 되지, 그냥. 그다음에 어음 번호는 왜? 자, 일반 약속어번 앞에 한글이 있기 때문에 한글 치고 뒤에가 숫자 칸인데 전자하면 숫자밖에 없죠. 그래서 숫자를 그대로 치면 되는데 네, 시간 관계상 복사할게요. 그래서 앞에 세 자리는 은행번호 뒤에 2022, 0210이 발행연월 일 마지막에 9자리가 번호인데 진짜 번호인데 그대로 복사했을게요. 야, 복사 안 되는구나 이거. 그럼 004 넣어야죠. 자, 2022, 0210, 그다음에 1, 2, 3, 4, 5, 6, 7, 8, 9까지. 엔터. 매수는 뭐라고? 1매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1 넣으면 돼. 1. 자, 그리고 등록 누르시면 통돼 있고. 여기서 더 이상 할 건 없으니까 계속적 등록하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끝났으니까 2번 거래자료 입력입니다. 근데 거래자료 입력은 당연히 뭐다? 붕괴니까요. 차비는 3번에서 외상매입금 넣고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성수. 자, 거래처 금액 1000만 원. 자, 그리고 대배 몽땅 직업범위니까 넣고 또 똑같죠. 성수 또 1000만 원 되겠죠. 물론 또 직업범 나왔기 때문에 나오지만 관련 정보가 뭐야? 관리죠, 관리. F3번. 그래서 발행 맞고 번호는 금방 등록해서 나오겠지. F2번 하면 요놈이죠. 확인하시고 엔터 치면 발행이라고 맞고 엔터 치면 만기인데 만기는 여기 있는 지급끼리는 다르죠. 그래서 2022 자, 어떻게 0510. 자, 은행은 국민은행 맞죠? 엔터 치면 작업이 끝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2번 문제였죠. 자,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급여 지급 명세서, 급여 명세네. 성을 본 거고. 얘는 당연하게 뭐 명세서 보고 분기하면 일단 설명부터 볼게요. 바로 이런 영업팀 이승철 사원의 3월 급여 명세이다. 이분. 자, 다음에 자료인은 위 급여를 보통이건 계좌에서 종업원 급여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다. 자, 당연하게 그 계좌 이체 시키 요 지급액이 요 차인 지급액 맞죠? 이거죠. 요 금액을 보통 주는 거네. 근데 여기서 볼게요. 아, 참, 이거 아니었구나. 가불이 있네 가지고 가불. 여기 가불. 근데 가불이 과목상 주, 임, 종, 단기 채권으로 된. 근데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중간에 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색하실 때 주, 임으로 검색하면 검색이 안 돼요. 이제 한자 맞춰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뭐 급여 계정 통합 회계처할까 몽땅 급여 쓸 거라는 얘기 무슨 얘기죠? 지금 뭐 요거 그러니까 수당 이름 따로 쓰지 말고 그냥 급여 총에서 급여 쓰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차변의 급여죠. 합계금액 340만 원. 거기에 원래 가불이 없으면요 월급 줄 때는 이 총액 이 금액이 뭐가 된다 예수금인데 얘는 문제가 이 중에 이 전체 이 금액 중에서 전체 금액 중에서 100만 원이 가불이래요. 가불은 예수금이 아니지. 예, 미리 준급하는 거니까. 이걸 뭐 쓴다고요?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쓰란 얘기죠. 얘기고. 그럼 나머지 뭐 예수금은 38만 8,670원이겠죠. 나머지 차인 지급액 요 금액이 밑에 보면 보통 예금으로 지급됐죠. 그지? 자, 그래서 그걸 그대로 기입해 볼게요. 날짜는 3월 25일. 0325. 자, 설명해 그대로 차변에 뭐라고요? 급여. 그래서 자, 금액은 340만 원. 자, 대변에 뭐라고요? 일단 예. 월급 줄 때는 예수금을 뺄 건데 일단 누구부터? 자, 해볼게. 가불부터 주 쳐볼게. 엔터. 그러면 주 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맨 위에 보이죠? 이렇게. 요거. 여기 가불기죠? 선택하시고 자, 그 원 이름이 왜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 대여금의 줄임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얼마 이게? 100만 원 넣고 엔터 치고 다음 또 대변이 뭐라고요? 예수금. 그래서 자, 나머지 차익은 자, 전체 뺏는 게 138만 8,670원인데 그중에 100만 원이 가불이니까 차익이 38만 8,670원 되겠죠. 자, 그리고 대변이 몽땅 보통 예금. 물론 자, 얘는 은행 관리 해야 되니까 국민은행 넣고 자, 금액이 201133년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넣으면 작업이 끝이 나죠. 자, 그다음에 부가세 관리. 자, 뭐 늘 하듯이 1번 문제는 항상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보통 매출거래죠. 설명. 자료 1은 제품 공급 전 수리안으로부터 계약금으로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 연결액이다. 아, 계약금 발행입니다. 4월 10일이네. 오늘 거래가 4월 17일이잖아. 뭐 4월 10일 열어봅시다. 여기서 0419. 아, 있네. 예, 선수고. 보이죠? 800만 원. 있는 상태고. 2번
수리안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이다. 계약금을 제외한 당연히 받은 게 있으니까 빼야 되겠죠. 6월 말에 받게 됩니다. 6월 말이 되긴 4월 거래니까 6월 말 받기로 했으면 외상이죠. 그럼 당연히 뭐다? 외상, 매출금 처리할 거지. 나머지는 4월 17일 거래대로 입력하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4월 10일은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고 17일이고 내가 팔았는 거래. 우리는 누구 팔았다? 제품을 팔았어요. 대비 제품 매출 2천에 부가세 예수금이 200만 원이죠. 그리고 내가 총 받을 게 2,200인데 이 중에 미리 받았던 선수금 800만 원을 빼게 되면 당연하게 800만 원 빼니까 차익인 1,400이고 1,400만 원이 외상 매출이겠죠. 자 그러면 전체 매출 찍고 매일 매출표 가서 자 날짜는 4월 17일 0417 그래서 유형은 매출의 과세 제품명은 제품 자 공급가액은 2천만 원 자, 부가세 200이죠. 자, 거래처는 수령 넣고 전자세금 발행한 문제 3번 그래서 전자세금은 발행 문제라서 통과했고요. 분기는 3번 넣으면 당연히 제품 매출에 부가세 맞고 자 차변에 누구 선수금이 있을 거죠. 계약은 빼야 되는 거지. 선수금 차감을 했으니까 얼마? 800만 원 확인했죠. 빼고 차변 나머지 외상 매출금에서 당연히 1,400만 원까지 넣고 치면 작업 끝나겠지. 여기까지. 자, 그다음 얘는 발행 문제이기 때문에 찍고 또 어디 한다? 2번에 있는 위에서 네 번째 있죠. 전자세금에서 발행 있죠. 찍어놓고 0417에서 0417 뭐야? 17이라며 17. 자 그리고 거래처는 항상 우리 조회하면은 거래처 칸을 입력 안 하죠. 엔터 넣으면 뜰 거고 이 상태에서 위전성 체크하시고 자 전자 발행하시고 발행 누르고 뜨면은 발행하시고 확인 아카데미 떴을 때 로그인 위전 체크 매출에 떴으면 발행하면 되겠죠. 확인 자 그리고 창 닫으시면 작업 끝나고 자 그다음에 수정이죠. 수정 전자생활 발급인데 설명 자, 제4를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관계에서이다. 이번 담당자의 착오로 작성 연 월일을 6월 30일이 6월 잘못 기재했다. 그래서 이게 착오로 틀린 거지, 착오로. 예. 그래서 요 얘기는 또 들어가 보면 있겠죠. 그래서 항상 2번 문제가 수정 문제고 수정 문제는 당연히 항상 뭐야 자기 원거래부터 봐봐야 되겠죠. 원거래가 6월 27일이고 0627. 딱 가서 찍어요. 찍은 상태에서 한다고 수정 누르고 여기서 사유가 뭐라고? 착오라며. 이거잖아 이게 착오. 기재사항 착오 정정. 내가 틀린 거. 그래서 요 첫 번째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찍든가 아니면 얘를 이렇게 한 번 더 딱 찍어 보시면 자동 뜨죠 이렇게. 얘가 누가 틀렸다고? 작성 연월일 2번이죠. 날짜 틀린 거 선택 2번이죠. 2번 하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27일께 취소된 거죠. 취소권이 맞는 게 6월 30일이라며. 그 뒤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고 날짜만 틀린 거기 때문에 6월 30일 넣고 엔터 다음에 30 다음에 30만 원. 한 거를 복사해 주니까 엔터 찾는 거 나머지 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넣으면 작업 끝났고 확인하면은 여기 취소한 게 그리고 6월 30일에 가시면 맞는 거 한 개. 이렇게 두 개 떴죠. 그게 뭐냐면 그 말은 이 전자세금 발행할 때 어떻게 된다? 6월 며칠? 27일. 27일자도 한 개 해야 되고 6월 30일자도 해야 되죠. 엔터. 두 건이 두 건. 그래서 앞에 체크하시고 두 건 다 체크됐죠? 전자 발행 누르시면 뜰 거고 발행 누르면 뜨죠. 이렇게 두 건이 두 건. 여기. 그다음에 아카데미. 로그인 미준 체크 매출주에 떴으면 발행을 두 번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확인. 해서 장 닫으시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신고 작성. 근데 이제 이게 뭐 이거 나오면 아시겠지만 우리 간주 임대료 계산 문제죠, 보통. 자, 이거 볼게요. 임대계획서 있고 뒤에 페이지 뒤에 9월분 임대료 있는데 이렇게 항상 설명 문제니까 설명 볼게요. 자료 1은 대성산업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이다. 대성산업이 거래처네. 자료 2는 9월분 임대료를 국민은행과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받고 발급한 전자세금이다. 9월분 임대료 받았네. 국민은행으로 맞죠? 차에 보통예금 쓰고 자, 총 받은 게 330이고 별변의 중에 임대료가 300에 나머지 뭐야? 30이 뭐야? 부가세 있으면 되겠죠. 자, 3번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럼 임대인이 부담하면 당연하게 건물주가 낼 거. 이때는 본인의 간주 임대료가 원래 없던 세금을 추가로 내는 일종의 가산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세금과 공과세게 돼 있죠. 자, 근데 뭐 이게 임차인이 부담해 버리면 거꾸로 임차인의 돈 받아낼 거니까
차변에 뭐가 뭐야 받는 돈 맞죠? 내가 받은 게 뭐 돈인지 뭐 예금인지 받은 거 쓰면 되겠지? 그다음에 여기 일단 설명드리고 자 수행 과제 1번 9월분 임대료를 메인 매출한표에 입력하세요. 자 그럼 일단은 9월분 임대료 뭐야 요거지 요거. 단 전자세금에서 관련 거래는 전자 입력 처리할 거 일단 해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발행 문제 끝났으니까 상 닫고 여기에서 날짜는 9월 30일. 자, 유형은 당연하게 부동산 임대 사업 하시는 분한테 임대료는 뭐라고요? 당연하게 자, 임대료 받으면 뭐다? 이 매출거래고 당연히 빨간색은 다 매출거래죠. 자, 11번 부가세 있으니까 과세고 임대료 쓸게요. 자, 공급가액은 300만 원이고 야, 당연하게 거래처 누구라고 대성산업이고 그렇고 그다음에 전자세금은 이 발행 문제 아니죠? 전자임료 할애했으니까 1번, 분기는 3번 하시면 자, 그다음에 부가세는 아니야. 제 부가세 맞는데 제품 판 거 알잖아요. 임대료죠, 임대료. 그렇죠. 근데 이게 임대료가 안 보이지? 그래서 뭐냐면 임대 사업자한테요. 예, 임대료는 뭐라고? 그거 유통업자한테 상품이 똑같은 거지. 예, 전부 다 400번대 상 이렇게 쉽게 재고재산 파는 할 때 매출이 들어가는 게 400번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업의 수익에 속하는 임대료는 900번대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임대료는 여기서는 400번대, 400번대. 400번대 임대료 수입 쓰면 되고 차변에 뭐가 된다? 보통령 받았다며. 그래서 그러면 330인데 물론 당연히 탭키 눌러가지고 얘는 은행이죠. 국민은행이죠. 그래서 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 하면 임대료 받은 건 끝났고 그다음에 2번 재익이 예정 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고가액 명세 작성하세요. 자, 소리학성인데 요거는 밑에 나오지만 혹시나 적용 이자율이 만약에 바뀌었을 때, 자, 요거 수정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나머지 입력은 쉽죠. 또 도용 입력도 생략이네. 자, 그러면 이렇게 찍고 부동산 임대 공급 과액 명세서는 여기 있죠. 보이시죠? 찍으시면 뜰 거고. 이 상태에서 이게 9월 달 거래이기 때문에 9월은 당연하게 7월부터 9월까지 이익이 예정이죠. 넣고 뜨면 이 상태에서 자, 얘는 뭐 당연하게 대성 상에는 등록돼 있을 거니까 자, F2번 하시면 하셔서 대성 쳐보시면 있겠지. 이렇게 넣고 층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라고 계약서 보는 거지. 계약. 자, 층은 보니까 13층이네. 13층. 엔터. 호수는 13025. 동생력이랬죠. 자, 엔터 치면 넘어갔고. 그다음에 당연히 사업자이기 때문에요. 주임은 없는 거고. 자, 면적은 95제곱미터고. 엔터. 용도는 사무실. 자, 임대 기간은 2022년 0901에서 여기 24개월죠. 밑에 보이죠? 24개월. 이렇게. 그다음에 2024에 마당이 0831까지. 그다음 보증금은 1억이네. 왜 있죠? 보증금 1억. 그다음에 월세는 300만 원. 자, 관리비는 자료 보니까 따로 없지. 끝났네 여기서. 자, 이거. 그래서 그리고 이거 뭐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부동산 임대 공급감에서는 그냥 임대가 쉬워요. 단지 위에 줘 이자율. 요게 혹시나 자료에 나와 있는 거랑 다른 경우 요게 1.2인데 1.2 맞죠? 혹시나 이게 다르면 여기 이자율 눌러가지고 요거 수정해 주시면 되죠. 그죠? 자, 요렇게 했을 때 문제는 이건 작업은 쉬운데 그 이유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게 어떤 얘기죠? 건물주는 보증금을 받는데 월세는 당연하게 원래 뭐 매달 받는 건데 보증금 여기서 월세는 매달 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부터 그죠? 300만 원 받으면 30만 원 더 추가로 그렇게 돼. 왜? 부가세 납부해야 되니까. 자, 어차피 이거는 어차피 부가세까지 받고 정산을 할 거라서 문제 안 되는데 전부 다 과세 매출 분괴될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1억의 보증금 받았잖아. 근데 1억의 보증금이라는 것은 내가 건물주가 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보관했다가 나갈 때 그냥 1억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억을 건물주가 이걸 가지고 그냥 뭐 부동산 투자를 하든 뭐라든 요 기간 동안은 자기 마음이죠. 근데 이거는 자기 돈 아니잖아. 근데 자기 돈 아니지만 요 기간 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도 월세처럼 왜? 이 돈이 세입자 거잖아. 그래서 월세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가세를 매기겠다. 10%만큼. 그 개념이 다시 말하면 이 보증금 때문에 얻는 이득도 월세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10%만큼 부가세를 매긴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보증금을 가지고 뭐 주식 투자를 했는지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 그딴 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뭐하냐? 그냥 당연하게 가장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최하할 수 있는 게 뭐다? 예금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 보증금의 은행 예금 이자만큼은 무조건 번다고 보고
딴 데 투자했더라도 무조건 이거는 최소한 이건 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내란 게 아니죠. 이 금액. 저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일부러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인 대성 산업 개인 거는 이게 오른쪽 게 맞는데 실제로 이 여기 보면 이 세입자가 얘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 13층에 1302호예요. 그 한 층만 해도 1301호 있고 2호끼리 있을 거 맞죠? 또 13층이면 또 뒤에 나머지 층들도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실제 여러 회사들이 있을 거니까 세입자로 있을 거니까 이 금액이 하나 이거 보는 게 아니죠. 전체 봐야 되니까. 이게 전체 합계. 밑에 있는 하단부에 있는 요 보증금액 보시는데 요게 98,630원 맞죠? 그럼 98,630원인데 이 돈이 내가 벌었으니까 이걸 내란 거 아니고 번 돈을 다 내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부가세는 10%니까 요 돈의 10%를 내라 이거죠. 예.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이거 작성은 그냥 보고 치는 거라서 어려운 게 아니지. 그럼 여기 보면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로 매입 요게 요게 핵심이죠. 이게 되면 이게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의의를 얘기해 볼게요. 자, 첫째, 결국 간주 임대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정리하면 간주 임대료에 대한 그 세액 분계는 첫째, 기본적으로 예, 이 서류 작성, 이 서류를 작성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각 기간 종료일이죠. 그래서 어차피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가 원래 기간 종료일 기준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각 기간 종료일 날 분계를 합니다. 종료일 날 우리가 분계를 하는데 자, 일단 얘는 뭐를 보냐? 예, 일단 매입 매출 전표로 가요. 왜 여기 가냐면 이거를 이 간주 임대료를 뭐라고요? 임대료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임대료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과세할 거니까 맞죠? 여기 뭐야 부가세가 있는 거니까 매입처 가는 거지. 거기 가서 그 기간 종류를 넣고 자 여기 하시는데 그러면 당연하게 여기서 문제는 유형이죠 유형. 유형인데 근데 부가세를 매긴단 말이 뭐예요? 원래 과세제 과세 맞죠? 근데 과세란 말은 원래 누가 나와야 되지? 예, 세금 계산서가 있는 매출 거래가 과세죠. 근데 얘는 간주 공급이기 때문에 세금서 없지. 그또 있지 과세가 뭐 있어요? 카과도 있지. 카과. 카드 과세. 또 뭐 있어요? 예, 현과도 있어요. 현과. 현금 과세. 음. 자, 근데 문제는 이거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증빙이 있는 거죠. 그냥 과세는 세금 계산서가 있는 거고 발행된 거고 카드 과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과세는 현금 영수증이 나올 때죠. 그게 과세, 카과, 현과잖아. 문제는 자, 문제 뭐라고? 간주 임대료는 당연히 임대료로 간주한 거지 진짜 임대료 받은 게 아니지. 지금 말해 이 이자를 내가 받았다고 보겠다는 거지. 실제로 내가 이걸 받았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증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실제. 그러면 이렇게 뭐냐? 과세는 과세인데 증빙이 없는 과세는 각각의 건수별로 예전에 왜 별도로 신고하느라 했으니 건별이지 건별. 그래서 이거는 예, 과세 유형 중에서 뭐라고요? 건별로 입력하시죠. 그래서 유형 보시면 과세는 맞는데 뭐라고? 건별 과세가 따로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선택하는 거 첫 번째 아셔야 되고 건별이 잘 안 나오니까 자, 한번 선택하고 다음 두 번째 이 건별을 입력하실 때 자, 당연하게 하실 때 뭐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얘는 거래처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실제로 이게 진짜 거래 아니잖아요. 맞지? 이거는 임대료가 받은 게 아니지. 임대료가 있다고 간주한 거니까. 그래서 거래처 입력하지 않고 자, 그리고 이제 분계가 세액 분계가 했죠. 자, 뭐야 이거는? 나는 이거 뭐야? 부가세. 다시 볼게. 임대료가 생기면 대변에 임대료 쓰잖아요. 임대료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대변 뭐 쓰는지? 부가세 뭐예요? 예수금. 이거 쓰지? 야, 뭐 10만 원 쓰겠지. 뭐 차비 뭐돈 받으면 뭐 현금 쓰면 되죠. 뭐 계좌이체 뭐 차비 보통이면 쓰는 거죠. 이렇게. 맞죠? 이게 임대료 받는 문제잖아. 그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 얘는 간주 임대료는 실제로는 임대료 있는 게 아니지. 임대료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거기에 10%의 부가세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금액 이게 안 나오지. 이게. 자, 그럼 누가 많은다? 10%의 부가세만 매긴다며. 그래서 요게 예, 부가세 예수만 써야 되죠. 자, 그리고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내는 게 아니죠. 뭐 신고할 때 내니까 그때까지는 자, 뭐 돈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걸 내는 거지, 그냥 이거를. 자, 내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없던 세금이 추가됐죠. 일종의 가산세. 물론 뭐 범칙금이니 뭐 가산세라든가 이런 것 전부 통칭이고요, 우리. 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랬으면 되죠. 부가세만. 자, 그래서 여기 세액 공개고 혹시나 이게 이제 이게 누가요? 이게 임대인 부담일 때는 뭐 한다? 요렇게 분개를 하죠. 예. 근데 이게 자, 임차인. 다시 말하면 세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죠. 뭐냐? 우리 건물이 완전 잘 나가는 건물이야. 그래서 우리 건물에 들어올 세입자 줄 섰어.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매번 신고할 때마다 이 돈을 더 추가로 내야 되는 거 아니까 그걸 임차인한테 부담시키는 거지. 야. 그럼 어디 이제 단지 신고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돈 받아오겠죠. 그럼 나는 뭐다? 부가세 예수 맞죠? 요거. 자, 요거를 자 쓰면 똑같이 써요. 이거는. 나는 매출 생기지만 이건 내가 내게 되면 요거죠. 세금공과인데 이걸 누가 임차인이 부담하면 내가 임차인한테 돈 받겠죠. 이렇게 현금. 그 현금을 받든 맞죠? 뭐 예금을 받든 그지 하여튼 뭐 받는 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받아서 걷어내는 거지. 그게 차이점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임대인 부담이니까 요 얘기고. 자, 그럼 요 얘기를 그대로 어디죠? 여기에 어디에 면접표 와서 써볼게요. 그러면 당연하게 얘는 자 똑같은 9월 30일 맞죠? 30일 날. 자, 다음 매출에 뭐다고? 부가세가 있으면 원래 과세인데 과세는 세금 계산서가 나올 때 얘기고 세금 계산서가 없는 거라면 뭐라고요? 카드가 나왔다면 카드 과세 17번 아니면 현금 영수증이면 현금 과세 맞죠? 22번. 근데 다 없지. 이게 뭐라고? 건별. 14번 뭐 14번. 자, 그래서 14번의 건별이 뭐라고? 예. 증빙이 없는 과세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죠, 이거. 어? 자, 그다음에 이제 금액인데 원래 세금 계산서가 없을 때는 여기다 공급 대가를 넣게 돼 있잖아.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요게 공급 가격이죠. 요게 10% 여기에 10%가 부가세니까 요 98,630원 곱하기 1.1 해가지고 내가 쉽게 9,863원 더 이게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려는 게 귀찮잖아 계산하기. 그러면 이 금액을 예, 공급가로 쓰려면 그죠? 예, 당연하게 공급 대가는 자동이해 줄 건데 그걸 귀찮으면 좀 틀려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98,030 넣고 틀리면 합계 지켜줄게. 지켜있고 자동 찢어준 거지. 두 번째부터는 뭐라고? 자동 계산 안 하니까 그냥 보고 치는 거지. 이거 보고. 옆에다가 98630 넣고 엔터 하고 9863 이렇게 치면 되지. 이게 오히려 빠를 거예요. 자, 다음에 간주 공급이기 때문에 거래처 입력이 불가하죠. 자, 이동. 전자세금은 나올 수가 없고 증빙 없잖아. 자, 분기는 3번 할게요. 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은 맞고. 근데 대변에 이거 실제 제품 판 것도 아니고 임대를 받은 거 아니죠. 일단 부가세만 낼 거지. 10%. 요금액 10% 맞죠. 뭐 얘만 낼 거니까 뭐 차변해서 세금과 공과. 그래서 9,863원 이렇게. 요 분계를 이제 추가하는 거죠. 오케이. 자, 끝났으면 4번. 그래서 결국은 4번 하기 전에 그 이분계를 할 수 있냐 없냐 이 관건이죠. 여기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안 되시는 분들은. 자, 4번. 9월 임대료 및 간주임대에 대한 내용을 제2기 부가세 예정 신고서에 반영. 그럼 당연하게 어디 한다? 신고서 찍고 열리면 9월 달 7월부터 9월까지 엔터 열리면 자 반영된 거죠. 어디에? 과세에. 뭐라고? 증빙 없는 매출은 이거잖아. 맞죠? 과세인데 건별 증빙업체 요주로 와 있는 거지. 확인됐으면 받을 때 저장하시고. 자, 그래서 부동산은 끝났고, 자 다음은 이제 대손세 공제신고 작성제 부가신고. 자 떼인 거죠. 자 저렇게 설명. 자료는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발급했던 전자세금계산서이다. 2번 2022년 12월 20일 산소 화장품의 파산으로 해서 대손 전액이 대손으로 확정되었다. 그 위에 이거 근데 이게 21년 거죠. 20년. 올해가 아니고죠. 21년 거. 올해를 이 문제는 22년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22년 아니고 작년 22년이죠. 21년 10월 1일 판 거를 떼인 거야 지금. 대손 처리. 이유는 파산. 자, 수행과제 1. 자료에 대한 대손 요건을 판단해서 이익이 부가세 확정 신고에 대해 대손세 공제 신고 작성하세요. 원래 대손세 공제가
대손세액 공제가요. 항상 언제? 확정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얘도 확정신고. 누구? 이기 확정이네. 자, 이기 확정에서 하라는 거예요. 뭘 한다? 실어 서류를. 가면 되지. 서류 찍고. 여기 있죠. 밑에 두 번째. 자, 그래서 늘 하는 얘기. 자, 이 작업 순서 모르겠으면 문제를 푸는 작업 순서대로 가면 되죠. 수행과제 순서대로. 자, 날짜는 확정이니까요. 10월에서 12월. 자, 당초 공급일은 2021 10월 1일. 자, 사유는 파사이죠. 엔터. 그다음 대손 기준일인데 요거는 어떨 때는 뭐 당근. 근데 이거 괜히 이거 가지고 막 외우가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하세요. 대손 기준일이 따로 나오지 않으면 항상 당초 공급일을 쓰면 되고. 이게 따로 안 나오면 2021 10월 1일. 확정일은 떼 있는 날. 근데 언제 떼 있다고? 12월 20일이죠. 2022에 12 20. 대손 금액은 전체 받을 돈을 떼인 거에서 이거 공거 아니지? 전체 받을 돈 이거죠. 이걸 떼인 거니까 얼마? 200. 이게 220. 이거 많이 틀리지? 여기 있어요. 200만 원 쓰는 많죠. 생각보다. 이거는 뭐다? 전체 떼인 돈. 그 중에 부가세가 20이라고. 자, 거래처는 FA 검색해 보시면 누구예요? 산소와 뭐 산소. 그렇고. 네, 근데 여기 거의 이게 이럴 때 거래처 이름이 지워지잖아. 그죠? 이렇게 이건 버그인데 백에서 다시 00114 그러면 몇 줄을 다시. 자, 그러면 끝났고 서류는 2번. 자, 대손세액 및 전자신고 세액 공지를 반영해서 이기 부가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자, 확정 신고서 작성하래. 가봐야지. 뭐. 신고서 딱 나와서. 자, 기간 10월부터였죠. 12월까지 이기 확정. 자, 뜨면 당연히 대손세액 공제 여기죠. 8번 줄에 보이시죠? 이렇게 마이너스 20. 만큼 공제 받는 거지. 자, 근데 얘는 뭐 추가로 뭐 있어? 또 예, 전자신고 세액 공제까지 있네. 이거 만 원까지 늘어져 있죠. 이거 많이 해봤죠, 얘도. 어디 있어? 야, 거래에서 나온 건 1에서 9번, 10번에서 17번. 매출 거래는 9번까지. 그다음에 매입 거래는 17번까지 부가세 관련이고 그 외에 신고 때문에 나는 경감시켜 공제받는 세금들은 18번 줄이랬죠. 여기에서 더블 클릭 내지는 탭키 누르시면 추가창 뜨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54번 줄 여기에 얼마? 만 원 넣고 그러면 이제 공제 받는 거지. 그럼 장 닫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자, 대손 확정일에 대손 세액 공제 및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 명하세요. 근데 여기에 날짜가 없어도 아셔야 될 게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이거죠. 일반적으로 부가세 관련 이런 서류들 나왔을 때 이 서류 때문에 나오는 이런 붕괴들은 항상 뭐라고 이 서류 작성을 보통 뭐야 마지막 날 하기 때문에 자기 기간 종료일 많이 붕괴를 많이 하는데 반면에 대손은 반드시 대손 확정일 붕괴죠. 여기는 어제 12월 20일. 그럼 어디 한다? 나 돈 떼이는 붕괴 많이 해봤잖아. 1번 표죠. 가서 12월 20일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 돈 떼이는 붕괴를 하자면 자, 한번 적어볼게요. 그냥 혹시나 싶어서.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떼이면 대면 누가 사라진다? 외상 매출금이 사라집니다. 아까 총 220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 대손세액 공제가 없으면요. 차변에 뭐야? 대손 충당금 조회에서 대손 뭐라고? 충당금 쓰고 맞죠? 나머지는 뭐예요? 야, 충당금 못 매우면 상각비잖아. 근데 대손세액 공제라는 게 뭐지? 이 외상값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 요즘에 얼마? 20만 원이 부가세니까 자, 물건 팔 때 매출세 이런 뭐야? 그게 부가세 예 수금이고 이거 빼준다며. 이 돈은 떼여도 손해 안 보지. 맞죠? 예, 납부세 빼주니까. 공제받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20만 원만큼 이렇게 빼주고, 그러면 이거 내가 실제 보는 손해는 200이지. 그 중에 이건 뭐다? 대손, 충, 당, 금을 쓰고 나머지 이제 대손, 삼각비인데, 이때 문제는 충당금은, 충당금 얘는 뭐한다? 우리가 조회를 해야 되죠. 어디서? 합계 트랜스표에서 맞죠? 자, 그래서 가셔가지고 합계 트랜스표 띄우고 요거죠. 열리고 날짜는 아까 12월 20일이었어요. 넣고 자, 나왔으면 어떻게 된다? 대선 충당 여기 있죠. 150만 원. 근데 얼마야? 200원 대이잖아. 그럼 150만 원이면 150만 원 해야 되면 실제 삼각비 얼마 된다? 50만 원 되겠다. 자, 그래서 요 분계를 어디 한다? 일반 전표에 현재 12월 20일자 하면 되겠지. 12월 20일자로. 자, 설명 더 드려볼게요. 자, 대변에 뭐라고요? 외상 매출고. 자, 거래처는 아까 누구 있더라? 한번 문제 볼게요. 자, 거래처는 까지는 산소. 산소. 자, 여기 얼마 금액이? 220.
그 차변에 뭐 여기서 부가세를 공제받죠. 예수금 해서 얼마 금액이 요게 20만 원. 그리고 또 차변에 대손 충당하면 외상 매출 다음 번호죠. 여기 얼마에다가 150만 원 있었지. 자, 그래서 차변 뭐 있어요? 나머지 대손. 예, 삼각비인데 자, 삼각비가 얼마? 여기 5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하면 이제 작업이 끝났지. 자, 그리고 나서 다음은 뒤에 물음이죠. 답다는 거 빨리 한번 해보고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11번. 매일 며칠 표줘요. 뭐 가지. 요거제 찍어놓고 날짜랑 6월 30일. 063. 이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수적 입력 사유 코드 번호. 이거 아시죠? 코드 번호는 수정 누르면 되죠. 딱 누르면 여기 나오죠. 1번 기재사항 차고정력. 근데 사유 번호니까 1번이죠. 1번. 답은 1번이고. 자, 그다음에 2번 세계관 학교 두 연속이네. 자, 가서 찍고 세계관 학교표 있죠. 열고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까지죠. 엔터 치시고 열리면 자, 수리안이죠. 수리안. 수리하는 뭐다? 그래서 수리안 전자 발행된 상환계약서. 근데 전자 발행이니까 발행은 매출 거래죠. 그래서 팔았는 거는 위에 있고 여기 찍어서 세이보넥은 오른쪽에 여기 있죠. 수리안이 여기 있네. 보이고? 자, 공고가액 물었죠. 세액은 뒤에 거지만 공고가니까 2,600만 원. 2,600만 원 요거. 다음에 두 번째 1기 확정 같이 하면 자, 이제 매출 전자 세공계약서도 매출이죠. 밝은 매수. 전체 매수는 합계 35매죠. 총 몇 매인가? 35매. 자, 그리고 다음에 14번. 이기예정 신고기에는 부동산 임대 공가명세서에 그럼 부동산 임대 공가명세서죠. 여기 예제 했죠. 보증금 이자 간주임대료는 요거죠. 98,635원이죠. 98,630원 했고 그다음에 신고서 이제 창 5개 했으니까 그다음에 신고서는 아까 했죠. 하셔가지고 자, 신고서 2기 예정이죠. 2기 예정이면 이제 7월부터죠. 저장하시고 자, 07 01에서 09 30까지 그러면 물으면 되고 자, 신고서에서 2기 예정에서 요거 과세 세액공개안서 발급은 1번 날 금액이니까 이거죠. 1억 9,980만 원. 세액무능과 이제 금액 요거 1억 9,980만 원. 자, 다음에 또 16번 난 요거죠. 16번 불공제 요거 900 92야. 세액 물었네. 세액이 뭐 90만 원. 맞죠? 금액으로 쓰면 900이지만 세액으로 쓰니까 90만 원. 자, 그리고 밑에 신고서조에 이게 예정 신고인의 부가세 신고서에 작성되는 이게 예정액이죠. 월세 첨부 수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자, 거꾸로 볼게요. 공제 마치 못한 매입세 요거죠. 불공. 여기 있잖아. 그다음에 수출 실질 명세서 수출은 영세죠. 수출 없네 이거. 맞죠? 자, 그다음에 없으니까 답 3번이죠. 영세 그럼 한 개도 없죠 지금. 영세 매출에. 부동산은 당연히 부동 이거 때문에 누가 나왔지? 이거 나왔죠. 그다음에 이거 뭐 계산서 합계표인데 여기는 면세 매출이 없지. 근데 이 과표 보시면 매 면세 거래가 여기 나오죠. 면세 거래, 면세 매출 거래 여기 있죠. 예, 여기 이제 면세 매출 거래죠. 자, 여기 보시면 되죠. 자, 있는 거네. 여기 있으니까 이거 막. 그렇다고 해서 실제 이제 이거 안 보고요. 계산서 합계표 가보면 되죠. 계산서 합계표. 그렇죠. 가서 여기서 이기 예정 기간이 있네요. 이기 예정이 7월부터 9월. 열어보시면 있잖아. 그죠? 맞는 거지. 자, 그래서 맞는 거고. 다음에 자, 대선세액 공제 신고서에 대선세액 공제 신고서는 자, 당연히 여기 있죠. 이건데 이게 확정 신고기한 대선세액 공제 신고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자, 당초 공급일은 요거죠. 그다음에 대손 기준일은 요거죠. 이제 문제는 확정 신고 정되고 1번 파산. 했잖아. 이게 뭐 있지? 기준일은 별도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항상 뭐라고요? 옆에 있는 공급일과 같이 쓰면 되죠. 자, 답은 2번. 다음에 대손세 가강 8번 난 금액은 또 신고서 내거지. 여기에서 이익이 확정이죠. 언제? 10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불러오시면 되겠지. 8번 줄 가래요. 여기죠. 세액 얼마? 마이너스 20. 그리고 신고서에서 어디고? 27번 맨 밑에 있죠. 2,030만 8천 원. 요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답안 작성이 끝났겠죠. 자, 그럼 뒤쪽에 있는 결산부터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고생하셨어요.